자, 지금까지는 먹는 것을 통해서 장 건강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식습관도 말씀드렸고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그 다음에 어떤 걸 먹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두 번째 면역의 키워드는 뭐라고 했나요? 기억나십니까? 바로 체온입니다. 체온을 얼만큼 늘려주면 좋을까? 사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체온을 뺏기는 경우가 상당 부분 많습니다. 어떨 때 체온이 뺏길까요? 열받아도 뺏깁니다. 열을 받으면 스트레스를 받죠. 그러면서 우리가 열이 나잖아요. 그래서 열이 나니까 실제로 체온이 뺏기겠죠. 약간 농담식으로 말씀드리긴 했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호르몬의 분비 때문에 체온을 실제로 떨어뜨리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이 농담이 아니라 사실은 거의 진담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루 종일 생활하는 것 자체가 내 몸에서 에너지를 자꾸 빼앗기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나 내가 육체 노동을 하거나 하는 것도 에너지 영양소를 계속 소모를 하기 때문에 체온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럴 때 특히나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이 적거나 아니면 찬 것들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에어컨을 많이 쐬거나 발 쪽을 차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내 몸의 체온이 차가워지겠죠. 특히 요즘은 여름에,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분명한 나라이기 때문에 여름에 뜨거운 기운을 받아서 내 몸에서 이 따뜻한 기운을 해서 그때 햇빛을 충분히 받고 떼약볕을 쬐서 비타민 D도 늘려주고 면역을 높여주고 체온을 유지하는 습관이 돼가지고 면역이 쫙 올린 것을 가을, 겨울에 써야 되는데, 요즘은 여름에 어떻게 생활을 하나요? 전부 실내 생활을 하면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하다 보니까 가을에 환절기 때 그렇게 많은 알레르기가 생기고요. 독감이 많이 그렇게 창궐을 하고요. 겨울에 골골대고 아주 힘든 현상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름에 물론 너무 더워서 일사병에 걸릴 정도는 아니겠지만 적당하게 햇볕도 쬐고 체온을 높일 수 있는 습관, 특히 에어컨은 조금 많이 삼가시는 게 좋은데 선풍기와 에어컨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체온을 조절할 수 있으면 좋겠고, 나머지 계절에도 체온을 어떻게 하면 유지를 할까 하는데, 많은 분들이 실내 온도는 많이 유지를 하시는데요, 습도 조절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체온을 유지할 때 온도에서는 습도도 중요하다는 거 생각을 해두시고, 환경보다 내 몸에서 체온을 실제로 높일 수 있는 것은 바로 근육에 많습니다. 그런데 이 근육을 높이라고 한다면 운동 중에서 이제부터 스쿼트를 할래요. 그러면 아령을 들을까요? 헬스장을 가야 되겠네요 하면서 헬스장을 끊어놓고 운동도 끊어버리는, 안 다니시잖아요. 1년에 헬스장 회원권을 1년짜리 끊어놓고 15일 정도가 평균 다니신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근력 운동을 한다고 하면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인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근력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이 운동도 면역에 좋으려면 골고루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했을 때 나는 운동 좀 했다는 분들은 마라톤 막 하면서 유산소 운동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오히려 몸이 더 나빠지시는 분도 계시고, 근력 운동을 막 해서 몸을 이렇게 부풀려 놨는데 스트레칭이 안 돼서 유연성이 떨어져서 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운동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산소 운동, 두 번째는 근력 운동, 세 번째는 장력이라고 부르는데 스트레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운동을 다 골고루 해주시면 매우 좋은, 면역에 좋은 운동이 될 것 같고, 여기에다 스트레칭을 할 때 기왕이면 균형 잡는 운동을 겸해 주셔서 밸런스, 균형을 맞춰주면 훨씬 더 좋은 운동이 될 것이고, 거기다가 호흡까지 깊이 있게 해주면 너무 좋은 면역 운동이 될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유산소, 근력, 스트레칭까지 골고루 해주시고 우리 몸에서 밸런스인 균형, 그 다음에 호흡까지 깊이 있게 해주는, 이것까지 세트가 되면 완벽한 면역 운동이 되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우리 몸에서 기본적으로 산소, 에너지를 막 이렇게 태우고 내 몸에서 에너지를 생성해내는 운동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기본적인 운동이고요. 걷기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걷기 운동만으로 내 몸에서 정말 건강하게 근력까지 만드는 운동을 하려면 하루에 4시간은 걸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너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를 대부분 많이 걸으시는데 1시간 정도를 걷기보다는 약간 조깅처럼 뛰어주거나 등산처럼 약간 오르막길을 걸어주신다면 호흡도 가쁘게 되고 땀이 나는, 다시 말해서 숨차고 땀이 나야지 유산소의 효과가 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근력 운동은 적당하게 근육에 힘을 주는 운동이면 좋겠고요. 굳이 이렇게 아령을 들거나 벤치프레스를 하거나 스쿼트를 하는 것도 물론 좋긴 하겠지만 내 몸에서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모든 동작들, 그래서 저는 맨몸 운동을 많이 강조를 드립니다. 맨몸 운동이 충분히 되고 나시면 기구 운동들을 조금 하셔서 근육을 조금 더 길러주시면 좋겠고요. 현대사회에서 가장 안 하는 운동이
유산소와 근력은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는데 스트레칭을 생각보다 관심을 안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골고루 할 때 스트레칭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우리 몸에서의 혈액순환, 그리고 특히 혈액순환 중에서 이 독소를 빼는 혈액순환이 있죠. 정맥혈 옆에 림프절들이 흐르는데, 림프절들의 순환을 일으켜서 몸에서 독소를 빼내는 것들은 관절에 있는 림프절들을 자극해 줬을 때예요. 그러면 관절에 있는 림프절들을 자극하는 것이 바로 스트레칭이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유산소, 근력, 스트레칭. 근데 요즘 유산소 달리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근력 운동도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은데, 스트레칭도 조금 더 시간을 내서 많이 충분히 각 부위들마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면역에 좋은 운동을 하실 때 유산소, 근력, 스트레칭, 그 다음에 밸런스, 호흡까지 신경을 쓰셔서 골고루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의 면역 키워드는 바로 자율신경이었습니다. 자율신경은 우리 몸 안에서 내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어떤 신경들을 얘기하는데, 근육을 수축시키는 이런 신경들은 내가 의지로 스스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소화기를 막 움직여 보거나 심장 박동수를 조절하거나 땀이 나게 만들거나 하는 것들은 어떤 환경에 따라서 내가 자동으로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신경들을 자율신경이라고 그러고, 긴장하는 상황이 왔을 때 방어하는, 모골이 송연해진다든지, 긴장하는 상황이 왔을 때 소화가 편안하게 되면 되겠어요? 긴장하는 상황이 오면 눈이 동그래지면서 막 이렇게 심장박동수가 빨라지는 것을 교감신경이라고 부르고요. 편안하게 이완됐을 때, 좀 전에 긴장된 상황이 없어지고 나면 내 몸의 에너지가 다시 생산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필요한, 편안하게 만들어서 소화기도 움직여주고 내 몸도 이완시켜주는 신경들을 부교감신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대사회에서는 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스트레스도 많고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옥신각신 이렇게 일들이 많다 보니까 교감신경이 흥분되는 상태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을 할 때는 교감신경이 대략 60, 부교감신경이 40% 정도면은 적절하게 에너지도 있게 생활을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교감신경이 너무 높이 한 80%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예민해져 있고 조금 긴장되어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교감신경을 좋게 하는, 자율신경을 정상적으로 조절해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 중에서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은 키워드 중에서, 핵심 중에서 딱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호흡을 올바르게 하는 겁니다. 호흡은 편안하게 복식호흡을 하면 할수록 내 몸에서 자율신경이 굉장히 잘 조절이 되고, 복식호흡을 깊숙하게 넣으면 부교감신경이 그만큼 항진이 되어서 내 몸에서의 안정이 이루어지게 만들고요. 특히 부교감신경을 조금 더 좋게 만드는 호흡은 내쉬는 호흡을 조금 더 길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잠을 주무실 때, 주무시기 전에 호흡을 누워서 들이쉬는 호흡보다 바깥으로 내쉬는 호흡을 조금만 더 길게 해주신다면, 물론 훈련을 하다 보면 들이쉬는 호흡보다 내쉬는 호흡을 조금 더 길게 할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 숨이 막히거든요. 그렇게 무리하지 마시고 들이쉬는 숨보다 내쉬는 분을 조금만 더 길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도 등받이에 기대서 편안하게 제 말을 들으면서 숨을 들이쉬어 보시고요. 하나, 둘, 그리고 내쉬면서 하나, 둘. 호흡이 짧으신 분들은 한 2초 정도 걸릴 거고요.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한 3초 이상을 쉴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훈련을 시켜드리는 의미에서 3초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 보겠습니다. 자, 들이쉴 때 하면서 흉곽이 이렇게 들리는 것보다, 물론 폐는 조금 넓어지겠지만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면 배가 조금 나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숨을 편안하게 들이쉬면서 배가 조금 커진다는 느낌으로 하나, 둘, 셋 들이쉬고 또다시 쑥 내쉬면서 배가 쑥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또 들이쉬고 하나, 둘, 셋. 내쉬고 하나, 둘, 셋. 이렇게 10회, 20회 정도를 하다 보면 점점 내 자율신경이 안정이 되면서 뭔가 긴장되어 있거나 흥분되어 있거나 예민했던 신경들이 조금 누그러뜨려지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평소에 그런 것들이 많아서 내가 고민이었다, 그리고 너무 예민해서 좀 신경이 쓰였다, 잠이 깊이 빨리 안 든다 하시는 분들은 내쉬는 호흡을 조금 더 길게 하는 거죠. 내쉬어볼게요. 후 먼저 내쉬고, 자, 들이쉴 때 코로 합니다. 하나, 둘, 셋. 내쉽니다. 네 번 할게요. 둘, 셋, 넷. 들이쉽니다. 하나, 둘,
셋, 내쉬고요.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여러 번 해주시고 잠자리에 누워서는 이 호흡을 조금 더 내쉬는 호흡을 한 템포 더 길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제가 하는 것을 들으시면서 졸음이 좀 오실 수도 있는데요. 예, 거의 다 끝났으니까 조금만 집중을 해주시고 조금 더 이렇게 내쉬는 호흡을 깊이 하면서 복식 호흡을 하는 것만 해도 우리 몸의 자율신경이 안정이 돼요. 그러면서 부교감신경도 훨씬 더 자극이 되고 그렇다고 교감신경이 없어지거나 너무 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정이 되게 만들어주는 호흡법을 여러분들이 자주 하시게 되면 일상생활에서도 조금 더 자율신경이 안정되니까 에너지가 훨씬 더 잘 나게 되고 정신 상태도 스트레스도 마음도 안정된 상태에서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면역에 관해서 3가지 키워드 장 건강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체온 조절을 어떻게 할 건지 내 몸의 자율신경을 어떻게 조절할 건지에 대해서 식습관과 어떤 걸 먹을지 그 다음에 운동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호흡법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쭉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고 이 3가지가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어느 한 가지라도 나빠지면 나머지 것들에 영향을 미쳐서 균형이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살 때 조화를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3가지가 다 조화를 이루어야 그때 비로소 면역이 좋아지고 면역이 좋아져야지 외부에서 어떤 웬만한 공격이 들어왔을 때 내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감기가 걸리고 독감이 생기더라도 빨리 이겨냈을 때 훨씬 더 원래대로 회복되는 속도도 빠르게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면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오래 살려면 그리고 더 오래 살면서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하게 밀도 있게 좋게 사는 거잖아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면역을 잘 조절해 주시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생활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면역 관리를 잘 하셔서 건강하게 더 오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박용환 원장이었습니다.